안녕하세요. 생활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생활건축에서 기획 설계하는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남동에 지금 설계를 마쳤고 시공 들어가기 전에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초반에 저희가 다양한 안들을 어떻게 검토를 해드리는지, 기획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검토해 드리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직접 이제 거주하시면서 연남동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연남동에 오래 또 여기 사시기 전에 이미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조금 뭔가 이제 임대도 괜찮게 잘 나가고 이런 걸 좀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위에 층에 사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래층에는 조금 이 동네에 맞는 상업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 모델로 접근을 하셨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이제 수익을 따져서 어떻게 하면은 가진 그런 자원 안에서 최대의 좋은 효율을 만들어내면서도 또 동네에서 좀 좋은 모습의 풍경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층에는 상가, 위에는 이제 주택이 되는데, 연남동 같은 경우에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이제 건축법 이외에 지자체에서 정한 이 지역만의 어떤 지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상 이제 1층과 지하만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가 있었고, 그 위에는 다 주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건축주분은 상가나 사무실 쪽으로 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이제 연남동 자체의 어떤 그런 상업적인 그런 가능성도 있었고, 또 요새는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근린생활 사업자 기준으로 좀 대출을 하는 것들로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근린생활 시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층이랑 지하밖에 이제 적용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하랑 1층에다가 넣어야 되는 미션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어떤 안이 가장 이제 임대도 잘 되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풀어본 계획안 4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4가지 안을 보여드릴 텐데요. 각각의 조금 스토리도 다르고 또 이제 방향성도 다릅니다. 저희가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원팀으로서 협업을 하는 장점이 초반에 다양한 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안입니다. 여기 이제 고객분이 이제 건물의 사업자 이름을 이제 망고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건물 이름을 다 각각의 어떤 과일 이름으로 약간 하셔가지고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망고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계획안은 뭔가 이제 파고들어서 베어 물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니고, 세 번째는 약간 이제 어긋납니다, 망고가. 그래서 이런 계획안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망고들을 잘 가공해서 쌓아서 만든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방향성이 다른 프로젝트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인데요. 정말 정직하게 최대 면적을 가지면서도 단정하게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모습들이 뒤로 가면 반듯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가 일단 잘 나가기 때문에 지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하를 꼭 넣어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고, 사실 보행 중심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1층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연남동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가 반지하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옛날 집들은 이제 반지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을 했을 때 반지하인데, 그랬을 때 뭐 방법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면적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반지하면은 또 계단이 뭐 썬큰 계단이나 외부 계단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면적과 이런 것들 효율을 찾을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번 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창문이 나고 1층에 이제 상가 부분이 들어서고 양쪽으로 주차가 나는. 근데 이게 굉장히 건물이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이는데 건물을 계획할 때 이제 정북일조라는 이제 건물이 이제 테라스가 계속 이제 깎여서 옆집에 그 그늘이 지지 않게 만드는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너무 살려서 하면은 조금 이제 건물이 왜소해 보이거나 모양이 조금 이제 좀 뭔가 단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전면은 조금 이제 가벽식으로 해서 이 뒤가 테라스로 깎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게 계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층 본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적을 저희가 분석을 초반에 해드려요. 그래서 사업성, 그러니까 공사비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면적과 공사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이고요.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세대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해드렸고,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에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한 건데, 망고를 이제 베어 물면은 망고에서 향이 느껴지는 것처럼 건물의 사람들이 안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느낌으로 계획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접점이 많아져야 이제 상업시설에 더 잘 되고 임대도 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한 거고, 최대 볼륨을 좀 가지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도 노출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도 이제 도로에서 보일 수 있게, 그러면서도 양쪽에 상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는 이렇게 파고드는, 스며드는 약간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습이 전면의 모습이고,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들이 보이고, 그래서 아래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도로에 개방적이지만 위로 가면서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고, 거기 위에서 코너 부분에서 도로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의 어떤 이름이나 어떤 상징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았고요. 앞에 본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북일조가 깎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건물 모양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앞에 이제 가벽을 설치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 연남동 공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창은 좀 크게 열어주는 방식으로, 배면, 그러니까 도로의 반대쪽이죠. 이쪽은 좀 크게 열어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뭔가 스며드는 느낌, 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계획한 계획안 보여드리고, 올라가는, 내려가는 계단들이 이제 보이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적의 그 효율성을 갖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비스듬하게 잘라서 이제 스키플로어라고 하죠. 이제 반층 정도 올리는, 이제 이게 접근 자체는 연남동이 워낙에 완전 지하보다는 이제 한 반 정도 내려가는 사람 동선을 자연스럽게 흘러들이는 이제 동네이기 때문에 반지층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층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벽돌이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가져가 보면, 흘러가는 망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름을 잡았는데, 플라망고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이제 올라가는 계단으로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는 계단으로는 전면에 있는 이제 반지하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반 정도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반지층, 이쪽으로는 반지층, 이쪽으로는 이제 온전하게 한 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긋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치 이제 케이크처럼 쌓아서 그 자체가 조형성도 가지면서도 이제 어차피 정북일조를 통해서 경사가 생긴다면은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하면서 그냥 재료 마감의 조합, 비례감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쪽으로는 주차가 들어가고, 이 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이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도로에 평행하게 놔져 있어서 도로에서 좀 더 이제 접근성이 좋고 선큰도 있는 그런 계획안이 되고요. 이제 올라가는 계단은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쪽 끝부분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고, 올라가서 이제 저런 이제 덩어리들이, 이렇게 네모난 덩어리들이 쌓여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본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하가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이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들도 노출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동선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고, 파악해서 보여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안부터 이렇게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진 안들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최종 안은 여기에서 조금 어떤 안을 발전시켜서 만들었는데, 이제 초반에 방향성이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안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래서 여기 안 중에서 어떤 안이 발전돼서 또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다음 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남동 기획설계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